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약 구강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0.4%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현재 2.24% 상승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언제 매수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사실 내일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도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금리 인하 25bp 가능성이 98%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환율은 좀 높은 수준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3차례 연속으로 인하를 함에 따라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환율은 지금보다는 좀 떨어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표가 딱 한 표만 더 있어도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것인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고, 특히나 비보존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국산 신약으로 허가됐다는 소식 속에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음 주 시장 우리가 또 주말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남은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해보면 좋을지,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저 머리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랜만에 머리가 괜찮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방송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레드님, 머리 좀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중간에 또 이제 좀 넉살이 좋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나는 무슨 얘들이 북한에서 내온 간첩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음가짐을 하면서 머리를 좀 해야겠구나. 네. 해가지고 머리를 좀 했습니다. 어우. 자, 어울립니까, 여러분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저 역시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가짐을 잡고 이제부터 다시 시장이 저는 더 많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고생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돌발 변수, 이런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그동안 시장의 부정적이었던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시장의 정치권 리스크는 당분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타당하게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가 아니고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죠? 지금 시장 떠나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경고했죠. 다음 달에서 다다음 달에 누가 먼저 벌거벗겨질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간 남은 시간 46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많은 얘기들을 다 소통하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수가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다행히도 뭐 지난 화요일 개엄 이후에 많이 빠졌던 주가들을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장에 부디 더 이상의 악재가 없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아직 이제 산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 그래요. 산타가 와라는데 산타가 오지는 않고 시장이 털리고 있어요. 산타가 와가지고 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올 수 그래도 있으니까. 털었으면은 다시 먼지가 없어지고 소멸이 되고 다시 그 안에 많은 재료들이 오겠죠, 여러분들.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브리핑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여러분들, 응. 제가 어제 통신망에서 뭐 하고 했죠? 제가 어제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만화책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 오늘 네. 좀 PPT 통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늦잠 잤죠? 변명을 하자면 네. 애 아빠가 좀 바쁩니다. 애 아빠가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좀 갖고 오고요. 네. 오늘 좀 일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시장이 왜 안 올라가요? 왜 내 종목이 안 올라가요? 당연히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문가님, 응. 저 너무 억울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원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네네네. 1년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 S게이트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 물려가지고 제가 한 2달 전에 팔았거든요. 2달 전에요. 아니 상한가를 2번을 가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윤지현 아나운서님이 네. 지금 말 100% 중에서 저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이러면서 미정씨 아이큐는 샀어요. 아이온큐를. 아이온큐는 근데 샀어요. 아이온큐가 이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제가 사실은 전문가님 몰래 미장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미장으로 떠나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이게 지금 아이온큐보다 엑스게이트의 수익이 이게 왜 마흔 하나의 나별약일까요? 전문가님이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완전히 다 벗겨졌죠. 월요일 날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개인들만 매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 월요일, 화요일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있어요. 네. 즉 중요한 건 개인들이 1조 원을 사든 5조 원을 사더라도 외인들이 3천억을 사면은 외인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들. 근데 중간에 이틀 동안 던진 개인들 지금 또 시장 올라가니까 얼마나 또 머리 아프겠습니까? 네. 미전 씨 갔는데 엔비디아 사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샀는데 엔비디아 사자마자 5% 떠지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국내 증시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거 부분은 미리 체크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네. 일단은 정치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잠시 후 설명해드리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기술주 위주로 좀 이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번 주부터 계속 갖고 왔어요. 지금은 증권 방송 보면 이 종목이 좋고 저 종목이 좋고 정치권 리스크가 해소돼야 하고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날 당이 그 부분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내가 PPT를 네. 이게 잘못했어요. 왜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나는 이거 올라가는 걸 표시한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걸로 다 표시를 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체 화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포토샵 잘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DM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화살표 표시가 7월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7월달이에요. 저 때가 좋았어요. 네. 근데 이때 되게 웃겼던 게 네. 7월달에 에코프로비엠도 20만 원대였고 삼성전자도 8만 원대였습니다. 그렇죠, 와, 여러분들. 88,000원까지 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정치권 리스크가 터졌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이거 솔직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코스피가 최고 2,896이고 최고 코스닥이 920포인트예요. 24년 7월달이. 그러면 24년 7월달 가격으로 네. 2월달에서 3월달에 오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못해도 2,800에서 최고 코스닥은 또 850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근데 네. 올라가려면은 아나운서님 전쟁이 나가면은 총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 총이 제가 말하는 게 현금이 아닙니다. 즉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총을 들고 가야 돼요. 네. 총을 여러분들 총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근데 따바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나이퍼 총으로 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 탄창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스나이퍼 총 같은 경우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 안에 이 지수들이 올라가려면은 솔직히 국제정세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때 시점에
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왜 올라가야 할 때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 이 지수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작년이었어요. 네네. 작년에 우리가 여름 때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죠. 한창 여러분들. 핫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작년에 인플레이션 이 네. IRA가 어느 정도 감축법에 의해서 2차 전지들이 다 상승했고 그리고 그때 악재가 생겨도 에코프로 다 샀고 그때 또 코스닥이 900포인트 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는 전 세계에서 국내 증시 지수가 제일 높을 때였어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갔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쯤으로 우리가 한번 가야겠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코스닥 7월달 작년 7월달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작년 7월. 자, 우리 한번 시간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해요. 네. 자, 여러분들 23년 7월달로 시간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가 7월달 월봉이 몇 포인트죠? 258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 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코스피 쪽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LNF라든지. 그렇죠. 그때는 NNF가 저쪽에 있지도 않았고요. 네. 코스피는 그냥 오로지 삼성하고 반도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는 그때는 포스코 그룹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의 작년 7월달 월봉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몇 포인트죠? 873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의 900포인트까지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주들이 다 몰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타임머신을 통해서 23년도에 이제 에코프로 종목을 연도별, 즉 23년도에 얼마큼 올라갔는지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인가요? 네, 에코프로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얼마큼 올라갔죠? 못해도 1000%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1000%요? 네, 23년도에는 자, 1000%까지 1300%인가 12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에코프로가. 네. 저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2차 전지 열풍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 가지고 1000% 정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23년도에 물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2차 전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23년도 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못해도 300%에서 400% 정도까지 상승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IRA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100%에서 15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TCC 스릴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우와. TCCT는 작년에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TCCT는 제가 목표가를 잡은 6만까지는 못해도 지금 현재 오늘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47%에서 48% 정도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7월 달부터 이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과도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즉 뭐냐? 저들이 빠지니까 코스닥 지수도 힘을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삼성의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니까 코스피도 못 가고 있었던 거죠. 즉 국내 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국내 시장의 기술주들이 이번에 보조금을 인해 가지고 떨어지니까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은 개별 종목들도 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그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 과정 속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기술주 높이려면은 일단 이번 주 정치권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방어를 제가 칠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주식의 안정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네. 저요. 원래 제가 닉네임이 예드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 옷 입고 오면은 중간에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빨간색 예드를 제 닉네임에 맞춰서 입고 올 거고요. 누가 보면은 이거 상조 옷인 줄 알겠어요. 그쵸? 네. 자, 여러분들
먼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적 성향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시장의 심리를 보면은 시장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보합인 수준이었습니다. 왜? 토요일날 탄핵에 대한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토요일날 이 불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요일날 불결이 나와도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제가 들었고 하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월요일날 개인들이 다 던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를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5% 빠지고 코스피가 2% 이상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소포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우량주들은 다른 종목들처럼 7% 8% 빠진 게 아니고 1% 아니면은 보합 수준으로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요일부터 이 점리 낙폭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도 있었지만 그때는 금투세하는 부분이 해지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다행히 폐지로 갔고요. 금투세가 폐지로 가면서 전이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왔지만 중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표가 이탈이 나오고 있다. 즉 표가 이탈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도 탄핵에 대해서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복합적인 요소로 이번 주 화요일날 또 상승이 됐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도 중간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표가 이탈이 나오면서 지수를 보면은 심리적으로 지수는 탄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할 때 갑자기 지수가 빠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수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냐? 심리적으로는 시장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시장 심리가 지금 지배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은 한국 증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증시만의 정치적 리스크 부분은 증시는 솔직히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주식을 통해서 돈 못 법니다. 왜? 한국 국내 증시는 심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중국 역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 취하는 종목이 있는데 연관도 없는 그 종목이 상가가 있어요. 트럼프 취하는 거요. 응.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노루 태풍 온 거 기억나시죠? 노루. 그때 노루 페인트 상가였어요. 여러분들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로 심리적으로 움직여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유독 변수가 많았던 시장인 만큼 기술주가 힘을 못 받치는 상황에서 또 반반 매수세로 상승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 즉 저항이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술주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주들이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 14일날 탄핵소추 토요일이 있죠. 내일입니다. 내일 어느 정도 가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다음 주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아이고 외국인들 빼고 있는데 아이고 외국인들 또 짐 싸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소폭으로 매도하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2천억, 3천억 이상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로 지금 소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천천히 처음부터 외국인들이 확 들어온다는 것보다 처음에 외국인들이 소폭으로 매도를 착착착착 즉 강하게 이렇게 확 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시장이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가지고 남자 2명, 여자 2명이 미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분위기를 잡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또 자신감 생겨가지고 여자한테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뭐냐? 네. 이것도 왜 이게 좀 편이 이상하기도 하다. 약간 이거는 또 내가 어제 그 나는 솔로 보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잡고 개인들이 외국인 현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솔직히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몇 천원 갖고 왔다, 몇 조 원 갖고 왔다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정말 외국인 들어오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편득감 조절해야겠다. 이게 다예요. 네. 심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즉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분위기를 잡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첫 번째는 기술주 쪽으로 갈 겁니다. 왜? 월요일 날 2차 전지 반도체가 버텨줬기 때문에. 우량주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들만 버텨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기술주 쪽으로 라인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가격이 대신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의 부활실성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 역시 순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위기를 바꾸는 건 외국인이지만 이 투자 핵심은 개인들이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좋은 이유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도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지금 지난주 사태 이후에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좀 오락가락 횡보를 좀 하다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토요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론을 뭐 찬성 쪽으로 정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이 부분이 다시 뒤바뀌면서 지수가 금요일장에 빠졌었는데 토요일에 역시나 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발이 되면서 월요일장에 크게 지수가 빠졌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매수세에 나서줬고 아마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그래도 향후에라도 탄핵소추에 대한 어떤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까지도 이 외국인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또 한 번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개인의 매수 심리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또 증시보 보는 줄 알았어. 내일 만약에 표결이 이제 될 텐데 월요일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번 주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번 주처럼 사실 뭐 가격이 나오든 부격이 나오든 솔직히 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가격인지 부격으로 나오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가격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동안 탄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네. 이 탄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빠졌던 건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만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서 탄핵에 대한 가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타깝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을 위해서는 가격이 나와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저번 주 토요일날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표를 부참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든 부격이든 좀 표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외국인들이 부가시성으로 보거든요. 네. 한국인은 정치인들이 표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증시의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첫 번째로 줄어드는 게 맞는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처음에 삼성부터 공략을 할 겁니다. 아마 삼성부터 공략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분위기를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 순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시장의 부활시성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역시 금투세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 치와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강아지 종류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호랑이한테 물려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물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치워 따위는 치와한테 물렸다고 하면은 파워 따위는 뭐 그냥 시베리안 호랑이한테 물린 거지. 그땅 네. 돌리면 되니까. 계속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밴드도 밴드가 현금인데 밴드도 붙이지 못할 만큼 되게 힘들 거예요. 저때 다 물렸던 거예요. 이제 진짜 바다에서 뱃상어리한테 안 물렸으면은 네. 뱃상어리한테 안 물렸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네. 우리도 급하지만 얘네도 급해요. 얘네 돈 벌어하거든. 외국인이. 외국인들 엄청 돈 벌어하거든. 제가 통신만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얘네도 지금 급해요. 근데 돈은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한국 시장이 뭔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어. 얘네들 되게 돈 벌고 싶거든.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쪽으로 가기도 되게 고점이고 미국 증시에서 아무리 테슬라가 또 고점이라고 해도 테슬라 또 사기도 예매하고 네. 미전시로 다 상승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쵸. 올라가봤자 그냥 테슬라, 도널드 트럼프 미디어, 뭐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 손해일 것 같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증시만큼 더 투자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 뭐 걱정합니까? 경제는 걱정 안 해요.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증시에 반영이 되면은 떨어질까 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수익을 1을 볼 수 있는 거 한국에서는 수익을 10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입장에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왜 그렇게 쪼그라들는지 쫄리는지 왜 매수를 하고 싶은지 그 심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환율이 1,438원까지 가도 소폭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즉 그만큼 얘네들 지금 고잡힌 거예요. 얘네 아주 배고파요. 많이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자 이번 주 토요일만 해결하면 되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 정치 테마주 다 빠져야 돼요. 맞아야지 기술주가 산다. 빠져야 돼요. 네. 무조건 정치 테마주 다 빠져야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날 가격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 누가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네. 이분의 정책주하고 이분의 테마주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이 상승한다고 해도 이거는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얘네들이 상승하면 기술주들이 5% 올라갈 거야 1%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수는 더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수급들이 다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돼요. 이 정치 테마주는 진짜 주식의 꽃이거든요. 꽃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의 꽃이에요. 뭐 제가 뭐 가끔 뭐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정치 테마주에 인해서 이번에 저희 결혼한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지만 이 정치 테마주에 계속 습관이 기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좀 수급들이 빠져야 기술주들이 좀 수급을 다 빠지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증권 방송이든 어디든 뭐 우리 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방송을 보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 수익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답답해요. 솔직히 올라가는 거 지금 할 만한 건 정치 테마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야 너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뭐 사라 하면은 아빠 이거 빨간색인데 뭐 사도 돼요? 그래 사야. 아빠 나 사자마자 5% 올라갔어요. 역시 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네.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게 있는 거죠. 정치 테마주 해서 수입 보는 것보다 정치 테마주에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가 좀 빠져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책주입니다. 지금 정책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만 갖고 왔지만 오픈홀, 월비스, 위즈코프, 에스코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다 과거 이 뭐뭐 후보님의 정책주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한국 대선이 있기 전에 정치 테마주 그분이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은 정책주로 다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화요일에서 월요일쯤에 이 부분들이 다 상한가에 갔었던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날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은 월요일날 이 정책주하고 이 뭐뭐 대표 의원의 인맥주가 상승할 거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뭐 물론 제가 전부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것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미리 진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수익을 드렸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이 4번 리스크 조심해야 돼요. 4번 리스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 조국 의원이죠. 조국 의원이 조국 의원 관련주가 화천기계였습니다. 근데 화천기계가 어제 장 초반에 15% 이상 상승하다가 유죄 발언이 나오고 나서 화천기계가 어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이 됐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네. 즉 뭐냐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국회의원 제명이 되고 대선까지도 불가능하다. 그 부분이 나오면서 화천기계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이재명 의원의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도 장초반 상승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조국 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 정치 테마주도 같이 이재명 테마주도 같이 떨어졌죠. 네, 네. 여러분들 같이 떨어졌어요. 장초반 상승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주도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원래 이 정치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도 뭐 그런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정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가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후보는 솔직히 인물도 없고 여기서 유력한 후보는 민주당 쪽에 이재명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반대편 쪽이 윤석열 대통령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다음 대선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치적 부분으로. 다음 부분에 태클을 건다고 하면은 이 태클을 거는 부분에서 또 주가가 영원히 정치 테마주가 다음 주 한 주 내내 상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정치 상황과 때려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1%대로 지금 최저로 떨어지고 있고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 정도가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시시각각 살펴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뭐 어제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던 그 시간에 바로 지수가 쭉 빠지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탄핵의 소추안이 가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는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부결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길 때마다 빠지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하는 쪽은 내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시장에는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사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좀 해외 언론들을 좀 봐야 된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아요. 한국 언론 볼 필요 없어요. 하루에 기자 한 명이 하루에 기사를 당이나 50개, 60개 씁니다. 저는 그리고 이 여러분들 기사 제목 보면 알겠지만 기사 제목도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면 앞에다 속보하고 써요. 속보. 알고 보면 찍어보면 속보하는 게 없거든요. 조회수 높이려고 그냥 속보하고 쓴 이게 옆에다 제목에다 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구글에다가 블룸버그 검색해가지고 네네. 그 한국어 번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한국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외국인들 다 샀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이 해외 언론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 해외 언론 봐야 돼요. 예. 한국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 샀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이 번역도 약간 어색했는데 이제는 번역 한번 딱 누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 죄송하지만 네. 우리 이게 뭐 증시하고는 필요 없지만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글 쪽에서 그냥 한국어 번역 하는 방법만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럼 다 다음에 통신망에서 하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나 야근해야 하잖아요.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일단 또 정치 테마주 쪽으로 갑시다. 네네. 일단은 테마주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 테마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전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가격이 대시였습니다. 네. 가격이 될 때는 일단은 지금 그동안 상승했던 이 홍준표 의원의 관련주는 뭐 대선 준자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분하고 한동훈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좀 유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오세훈 의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이 두 분의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이 김경수라는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구현GM도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유력하게 솔직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련주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죠? 김동연 관련주하고 안철수 관련주가요. 네. 즉 김동연 관련주는 솔직히 PM풍년하고 SG그룹은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어제도 조국 의원이 유죄가 나오면서 SG그룹하고 PM풍년이 상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사이익으로. 왜? 자하면은 이재명 의원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반사이익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가는 김동연 후보 관련주로 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분이 대선 지지율이 높다. 그것보다는 대선 주자로 대책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또 벌 수가 있다.
그 부분에 인해서 김동연 관련주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프리하고 SG글로벌이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조국 의원의 반세 이후로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은 개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날 가격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어느 정도 일부는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볼 종목은 월요일날 볼 종목은 PM프리와 SG글로벌로 보셔야 합니다. 진입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네. 아시겠죠? 왜냐면 불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관련 세트를 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 안랩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정치권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비난 여론이 좀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번 주 토요일날 어느 정도 표에 참석을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관련주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관련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라라는 뜻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유력하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을 만약에 드리겠습니다. 가결이 나오고요. 만약에 불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는 어느 정도 다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번 주에 가결, 부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게 바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또 6개월 동안이라는 그 탄핵 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도 부활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증시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토요일날 탄핵 가결이나 부결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좀 갈 길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까지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일단은 좀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올라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어제 삼성전자 4% 정도 올라갔죠. 내가 어디하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제 삼성전자 누가 목표가 하향했다고 하는데 보람듯이 어제 삼성이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즉 자산주 매입으로 시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반등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참 간사한 게 네. 개인 투자자들 또 매수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삼성 그렇게 욕하더니만. 삼성을 지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삼성 7월달 차트 한번 보세요. 7월달 차트 보면 89,000원대였습니다. 그때 뭐 삼성이 솔직히 뭐 엔비디아한테 납품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이니스는 그나마 시총이 삼성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삼성은 그래도 8만 원대 후반대는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엔비디아, HBM한테 제공 안 해도 저 정도 위치였어요. 즉 시장의 대내외 변수에 따라 가지고 하락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 주가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삼성전자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때가 또 유독 저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저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 화요일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좀 위기가 오기는 했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이게 자리만 좀 잘 잡아가고 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가가 지수 견인하면은 삼성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PPT-는 준비 못 해왔는데 이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즉 최근에 트럼프는 이 동맹국에 의해서 기르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만약에 축소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 친화적 발언을 이제 조만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발언을 한 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은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처음부터 한미 친환적 발언을 얘기할 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함께 한 마음이었으면 한다.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협상을 할 것. 즉 축소가 되더라도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중요시 보고 있기 때문에 폐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 23년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3분의 1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바이든은 보조금은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맹국들한테는 등을 돌릴 수가 없고 관세 올리면 중국, 유럽, 한국 등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많이 급해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급해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친화적 발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 하면서 기브앤테이크로 IRA 부분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는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리고 주가를 지수를 견인시켜 준 거는 저는 반대로 트럼프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말년 변장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불확실성이에요. 빨리 보조금을 주던지 해야 하는데 보조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그 트위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DM 보낼 줄 알죠? DM이요? 네. 뭐라고 보낼까요? 안 선생님 그 트위터 같은 거 없어요? 뭐 만들면 되죠. 아 한번 만들어봐요. 네네네. 나는 그 시간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 트위터로 한번 보내주세요. 네. 머니 달라고 머니. 뭐니. 보조금 어차피 달라. 12월 달 안까지 줄 겁니다. 설마 바이든 대통령 안 주겠습니까? 안 주면 전세 사기인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TCCST. TCC 스틸. 전문가님 아까 네. 방송하기 전에 네. 갑자기 막 내년 1월쯤에는 TCC 스틸이 뭐 얼마까지 갈 것 같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만 원 갈 것 같다면서요. 뭔가 느낌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느낌이 하는 게 약간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제가 말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구나. 자 여러분들 제가 말입니다. 네. 이 TCCT를 제가 4월 달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6월 달에 6만 천 원 갈 때도 파지 않았습니다. 근데 7월 달에 트럼프의 피격 사건, 그리고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 어느 정도 상승을 타면서 10월 달에는 원통용 배터리에 대한 계약 기대감으로 또 치고 올라갔는데 그날 또 이 민주당에서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 안 됐을 때 민주당은 4명 의원이 금투세 부분에서 법안을 올려가지고 또 그 좋은 타이밍에 빠져버렸죠. TCT 40% 상승할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상승했고 그 다음에 미 대선 이후에 계속 주가가 떨어졌다가 또 상승할 타이밍을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번 주 화요일 날 그런 사건이 터졌고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TCCST라는 게 사실 니케도 공간판을 원통형 배터리로 내놨지만 누가 봐도 어차피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알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교 즉 외부 쪽에서 온 충격으로 유독 24년도 시장이 되게 힘들었던 시장으로 인해서 기술적 하락으로 다 빠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TCCT 저는 1월달에 느낌이 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저는 TCCT이 못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그동안 떨어진 게 못해도 30%에서 35%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A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TCCT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못해도 저는 50%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으로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 솔직히 원통형 소재만 없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으로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함 없습니다. 저는 6만 원까지 목표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왜 빠졌는지도 이유를 알아야겠죠. 탄핵 진전 시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제일 많이 빠졌던 게 TCC 스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은 나포고 축소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이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2주 전, 3주 전에 그 햄버거 이름 똑같은 사람 그 있잖아요. 그 트럼프 행정부에 그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삼성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전수 조사를 할 것.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삼성만 떨어지면 되는데 삼성이 떨어지면서 2차 전지도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또 해소가 되면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가 동방로 투심이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못해도 12월 달 안에 TCC 스틸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10%에서 15% 이상은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축소되는 거는 천천히 순리대로만 맡기시면 되고 제 브리핑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빨리 쳐야 돼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트럼프가 대만을 지켜준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전 유럽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기차 파산 노스포트? 맞다. 노스볼트. 노스포트가 파산이 되면은 그 자리에 중국의 CATA 배터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CATA 들어오면은 그게 스페인하고 통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부분 스페인하고 노스포트가 파산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중국의 CATA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대만은 지켜가지고 반도체는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는 중국한테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많은 국가들, 즉 한국하고 독일 이런 국가들하고 연합을 또 해야겠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가 칩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도 2차 전지 뭐 칩스인가 뭐 그런 형식으로 또 만들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발 무조건 반세기가 오고 2차 전지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IRA는 일부 수정하는 대신 주요 교역국 관세 면제. 관세가 어떻게 보면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즉 트럼프는 관세를 솔직히 우방국한테 매길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네네. 즉 중국을 먼저 일단 겁을 주고 나중에 내가 중국하고 무역 분쟁할 때 너네도 동참해야 그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가가 하락이 된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종목도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대내 변수에 따라 가지고 무너졌던 거죠. 근데 유독 TCC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빠질 땐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유독 아쉬운 건 그런 거지.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TCC 때는 뭐 정치 테마주가 없나 보다. 약간 좀 그런 부분만 좀 아쉽고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도 역시 내 종목은 정치 테마주하고 연관이 없나 보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분석이 하는 걸 못해요, 여러분들. 분석이 하는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어느 날은 마이너스 50%라고 하더라도 또 어느 날은 40%가 되고 또 어느 날은 30%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NNF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중에서는 NNF가 제일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NNF가 마이너스 6%까지 빠졌지만 막판에 6%까지 서킷 걸리면서 올라갔죠. 우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 빠지고 있죠? 오늘은 4% 정도 빠지고 자, 있습니다. 4% 빠지고 있죠. 오늘 6% 정도까지 빠지다가 어제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7%까지 올라간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즉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돼도 10% 20%는 그냥 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종목들. 무슨 말이냐? 갑자기 비장해지네. 여러분들 어제 리스크들이 약간 좀 해소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10% 이상 상승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만 정치적 해소만 되면은 못해도 10% 이상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즉 그 중에서 NNF가 2차 전지 재료가 넘치기 때문에 어제 서킷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투자 경고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NNF 쪽에. 지금 NNF가 투자 경고거든요. 지금 이건 뭐냐? 어제 갑자기 급격하게 그렇게 올라가니까 솔직히 3분 만에 서킷이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투자 경고를 준 것뿐이고 오늘만 투자 경고일 뿐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매수세는 들어오고 싶은 거야. 즉, 야 이것도 몸으로 행동해야 돼. 안 선생님, 내 머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수급이에요. 네네네. 아니 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밀어야지. 아니 이게 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밀고 너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급이. 수급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자꾸 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잠시 그게 풀리니까 수급이 쏙 하고 또 올라간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넘친 재료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불안 해소가 있다. 그 정치적 불안 해소가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잠시 대기하는 거고 그 부분만 해소되면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NNF는 내년에 상반기에 저는 에코프로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NNF에 하이니케이 양극재가 있어야 테슬라가 원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원가 조절로 인해서 테슬라한테는 NNF가 없어 안 돼 존재있죠. 지금 뭐 재무가 어떻다, 뭐 내년에 실적이 이렇게 됐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왜 자꾸 우리 증권사들은 볼펜 맨날 똑같은 것만 쓰고 다니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모나미 파일 많거든요. 그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미안합니다. 나만 얘기했네.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잠시 후 통신만 통해서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좋은 결과가 있고 다음 주에 증시가 좋게 나와주기 좀 기대합시다. 와,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더 할 말이 많다고 하시고 여러분들도 전문가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마친 후에도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지금 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